네, 안녕하세요. 네, 센스의 의사와 함께하는 동아시아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2학년 5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수업하듯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을 조금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복습이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에 우리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개항을 하게 되고 한국이 어떻게 근대화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중국이 어떻게 근대화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칠판 적다 보니까 두 편으로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는 상황까지 이렇게 중국 다루고, 그 다음에 일본 다루고,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다루도록 하죠. 한국도 좀 남았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1차 아편전쟁에 대해서 배웠어요. 1차 아편전쟁은 어느 나라가 이제 중국의 항구를 열게 한 거죠? 영국. 영국이 청나라의 항구를 열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청나라 이제 말기가 되면서 청나라 사람들이 살기 너무 하품 크게 하는 거 아니니? 시작하자마자 언급이 되네요. 그 청나라 말기가 되면 이제 백성들이 살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더군다나 영국의 전쟁을 패했기 때문에 어때요? 백성들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태평천국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발이 돼요. 그래서 이 태평천국운동이 그냥 1, 2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천국운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태평천국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이 홍수전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홍수천이 아니고 홍수전이요. 혹시나 홍수전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이 사람이 만든 종교단체가 있어요. 그 이름이 상제패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평안한, 태평한 가운데서 천국을 꿈꾼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은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못 살게 했었던 위에 여진족이죠. 여진족이 내려왔었던 그 후금, 우리가 만주족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청나라를 타도하고 원래 우리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 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죠. 어떻게 멸만 흥한이라고 부르고, 이들은 청나라를 타도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요거를 좀 강조하는 이유는 뒤에 1900년대 보면은 의하단 운동이 있는데, 의하단 운동은 청나라를 돕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태평천국운동은 청나라 타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들은 어떤 세상을 태평천국한 세상으로 꿈꿨냐면 바로 남녀가 평등하고, 그 다음에 전족 알죠? 다리 조그맣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토지, 먹고 사는 것, 토지를 똑같이 나누자 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청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거들떠도 보지 않았겠죠. 오히려 청정부가 당연히 타도를 주장하니까 진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에 영국이 1차 아편전쟁에서 항구를 5개 개항했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프랑스랑 함께 또 2차 아편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베이징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베이징 조약에서는 항구를 좀 늘려요. 10개로 늘리고, 그 다음에 요 특징도 예전에는 남쪽에 항구 5개였다면 이제는 위쪽 지역까지 항구를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포교를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어때요? 포교를 하면서 내륙까지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베이징 조약의 내용이 되겠고 2차 아편전쟁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요 태평 천국운동을 누가 진압했냐면 한인들, 지방 한인들이 진압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증국본 이홍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들이 이 영국, 서양과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야, 걔네들 무기가 엄청 발달했구나, 걔네들 과학기술이 발달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들을 한번 쫓아가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추진한 운동이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방의 실력파 한인들, 대표자가, 여러분들 중국사를 할 때는 꼭 대표자들을 알아주세요. 대표자들이 꼭 힌트로 주어지는, 대표자가 증국본 이홍장이라고 하는 지방 한인 실력파들이었고요. 이들은 그래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군사. 그래서 특별히 서양식
해군이 엄청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해군을 창설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드는 군수공장, 그 다음에 다양한 공장들을 만들고자 추진했던 게 이 양무운동인데요. 양무운동의 특징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체 서용이죠. 요 뜻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바로 중체소형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것을 본체로 해서 중국의 것을 정통으로 삼고 그다음에 서양의 것은 기술만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개혁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러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메이지 유신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다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갑신정변 일어날 때 둘로 나눴었잖아요.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그 중에 하나였던 이제 중체 서용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네,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면 이 양무운동으로 얘네들이 군사력을 막 키웠는데 바로 1894년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바로 무슨 전쟁이냐면 청일전쟁이죠. 요거는 가은이가 요거는 아영이가 협찬해 주셨습니다. 애썼으니까 이름이라도 한번. 근데 괜찮아, 아영이 많으니까요. 오케이, 아영이가 시원시원하게 적어줬는데요.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양무운동이 실패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일전쟁 이후에 시모노 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것, 시모노 쉐키 조약이 체결이 되게 되죠. 이 시모노 세키 조약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그렇죠. 랴오동 지역을 일본에 넘기고요. 또 어디가 있죠? 타이완 넘기고요. 또 하나 뭐가 있죠? 이게 청일전쟁이 우선 어디를 두고 원래 일어난 전쟁이죠? 조선을 두고 한 거죠. 그래서 조선에 대한 자주권, 그래서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자주권을 끊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어때요? 한국과 청나라 간에 이제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이때 조공의 체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 역시 일본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힘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중국의 힘이 굉장히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열강들이 어때요? 벌떼처럼 달려들게 되는 것이죠. 일본한테도 졌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여러 가지 이득이 되는 권한들, 대표적으로 철도, 공장, 학업 등등의 학교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양 열강들에게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중국의 이권들을 많이 가져가죠. 그러자 중국 내부에서 또 다른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죠. 우리도 일본처럼 또는 러시아처럼 우리도 한번 개혁해보자. 우리나라도 시스템을 좀 바꿔보자. 특별히 정치 시스템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한 운동이 우리가 변법운동입니다. 변법운동은 이게 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대표자가 바로 캉류웨이와 그의 제자인 량치차오가 대표자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해요. 두 인물. 이들은 법을 이제 들여오고 특별히 이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리더, 지도자의 색깔은 뭐냐면 계몽 전제군주. 그래서 이 모습을 띄었던 게 일본과 러시아고 이 계몽 전제군주를 우리가 바꿔보자라고 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실제로 그것들을 성공한 사건을 무술 변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무술을 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네. 고마워요. 좀 이따 맛있는 거? 오케이. 무술 변법을 추진하는데 기존 세력들의 반발로 인해서 결국에는 금세 바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개혁들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봤지만 뒤에 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청나라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봉착을 한 거죠. 왜냐면 이런 개혁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농민들이 또 한 번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렇게 서양 열강들이 어때요? 자꾸 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막 이것저것 뺏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사건이 의화단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얘네들이 구호는 부청 멸양입니다.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을 멸망시키자라고 하는 것이죠. 청나라를 도와 서양을 멸망시키자라고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서양 세력들이 만들어놨던 거, 아까 이쪽에서 만들어놨던 것들 있죠. 이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철도, 크리스트교 학교 이런 것들을 공격하죠. 그러자 공적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공격 공격하죠. 그러자 어때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8개 연합국이 이 의화단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8개 연합국의 진압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청정부와 신축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베이징, 청나라 수도에 서양의 군대를 주둔시키기로 한 것이 바로 이 신축 조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국 근대사의 일부였고요. 다음번에는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